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린난 잔향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199번째 시간으로 한국인의 정신문화 7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정신문화 7 생활상. 조선시대의 주요 사상인 유교와 성리학의 영향이 남아 높으신 분, 특히 연장자에 대해 공경하는 예절에 관련된 도덕적 요구도가 매우 높은 편이나 세대가 흐르면서 차츰 흐릿해지고 있다. 당연히 별 상관없이 단순한 문화의 차이인 부분도 많다.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예절에 대해서는 식사에 대한 예절은 식사예절, 회식, 존댓말에 대한 예절은 한국어의 좀비어 문화, 압존법, 기타 예절은 예절 문서를 참조할 것. 언어적으로 직설적인 표현과 능동형 어휘 사용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는 수동태가 드물지 않게 사용되는 외국어, 영어, 일본어 등과의 차별화되는 점으로 한국어에서는 어설프게 사용된 비동형이나 수동태는 잘못된 문장으로 생각한다. 조금 극단적인 경우 한국어식 수동태는 모두 번역제라며 아예 배제 대상이라 생각하기도 한다. 같은 맥락에서 욕으로 유명하다. 외국인은 안녕하세요와 빨리빨리 다음으로 배우는 말이 욕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으며 특히 어감이 강렬한 씨발은 이미 전 세계에 뜻이 알려진 욕이라고 한다. 또한 과거부터 풍자 또한 발달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인터넷의 발달 이후 곳곳에 등장하는 각종 유머들에서 말도 안 되는 코드로 잘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는 사우스파크식의 욕설, 개그나 비난 위주의 유머 두 명이 투닥거리면서 웃기는 일본식 만담은 주류가 아니다. 이렇게 대풀어서 풍자하는 형식의 문화가 퍼져 있기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주요 술안주거리가 되며 유명인들의 신상 문제 또한 자주 불거진다. 또 한국인은 친하지 않는 사람은 삼음절 이름 특성으로 성과 이름을 합쳐서 부르는데 친하더라도 격식을 갖춰 3인칭으로 전달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합쳐서도 자주 부른다. 예를 들면 평소에는 철수 선배, 전달 시에는 김철수 선배, 평소에는 이사장님, 전달 시에는 이영희 사장님. 적당히 친해지면 높임법적으로 자신보다 낮거나 동일한 단계의 사람은 누구누구 야 식으로 야나 아를 붙여서 부르고 높은 사람은 나이에 따른 칭호, 형, 오빠, 누나, 언니 등이나 직책 있는 사회관계에 따른 칭호, 선배, 사장님 등을 주로 사용하여 부르는데 전자는 이름, 후자는 성을 주로 앞에 붙여 사용한다. 특히 나이에 따른 칭호가 매우 독특한 편인데 다른 국가들에서는 잘 쓰지 않거나 혹은 가족 내에서만 사용되는 형, 누나 등을 혈연관계가 아닌 연장자들에게도 사용한다는 점이다. 같은 문화권의 이웃인 중국, 일본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그다지 사용되지 않는다. 별명은 성 이름의 앞글자를 자르서 부른다든가 한두 글자 발음을 강하게 바꿔 부른다든가 하는 식으로 귀여운 느낌을 많이 주기 때문에 주로 여자들이 더 많이 사용한다. 성인 이후의 남자들은 이러한 별명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것 외에도 반말과 존댓말의 개념이 있어 높으신 분들에게 존댓말을 써야 하고 경직된 단체에선 다나카체를 쓰는 경우가 많다.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지역에 따라 한국인들도 그 도민성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물론 다르다고는 해도 남북 문제를 제외하면 한국인이라는 공통분모에 비하면 옅은 편이어서 교통정보 매체의 발달로 더욱 희석되어가는 추세다. 이렇듯 현 시점에서 도민성을 지나치게 맹신하는 것은 자칫 비하가 될 수 있으니 이러한 지역들이면 자제하는 것이 좋다. 눈치문화. 한국인의 사회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사회성 중심부를 묶어서 부르는 말로 주변 상황을 스스로 파악하고 적절한 행동을 하는 능력이다. 원래는 눈이 있는 곳을 뜻하는 말이었다는 얘기가 있다. 한국의 눈치 문화는 단순히 상황 판단이나 상대방의 기분 파악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암묵적
룰과 서열의식, 비단 상식선에서 이게 맞는 선택일지라도 분위기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거나 개인의 자존심마저도 굴욕감을 참아내면서 수시로 굽혀야 하는 고도의 처세술을 요구하기도 한다. 게다가 여러가지 비언어적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이기에 해당 문화권에 익숙하지 않은 외부인이나 같은 한국인일지라도 타고난 성격이 이와 맞지 않을 경우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게 하는 배타적인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와 비슷한 개념은 일본의 와중시, 혼내와 다테마에가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여겨지거나 실제로 느끼는 감정이 다를지라도 혼내, 주변 분위기나 상대방과의 관계 혹은 속한 조직의 룰을 최우선시해서 일단 겉으로는 다르게 표현하고 행동하는 모습, 다테마의 이 한국인의 눈치와 기본적인 흐름이 흡사하다. 다만 디테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일본의 그것이 한국보다 더 내부로 숨기려는 경향과 서열 또는 친분관계에 따라서 눈치 보는 방식이 천지 차이로 바뀌는 한국과 다르게 정말 가까운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중시한다는 차이가 있다. 어쨌든 한국의 눈치, 일본의 혼내와 다테마에는 공통적인 특징은 속한 사회가 고맥락 문화권이라는 점이다. 미국 문화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의 저서 문화를 넘어서에 나온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 중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권은 고맥락 문화에 속한다. 고맥락 문화는 말의 함축적 의미를 중요시하는 반면 저맥락 문화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중시한다. 그래서 전형적인 고맥락 문화인 한국에서 눈치는 나쁜 일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 생명과도 같거나 생명 그 자체로 여겨진다. 누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뜻을 스스로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놀이문화. 노는 것을 좋아하는데 특히 모여서 노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하나 노는 것에 대해 좋지 않게 보는 이면적인 시선도 있다. 그 일례로 그럴 시간에 일을 해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놀고 자빠졌네, 밥 먹고 할 짓이 없었어 등이다. 물론 이것 때문에 술자리 문화가 다소 기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생겼으며 이 때문에 여기에 끼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괴로워하거나 아싸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가끔은 대학 술자리에서 사람이 죽는다는 소식도 들린다. 개인차가 당연히 있는 것이니 강요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자주 보이고 대인관계와 조직생활을 중시하다 보니 대개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여럿이 몰려다니는 것에 강하다. 유독 한국에서 사람들이 혼자 밥 먹기에 익숙하지 않기도 하고 조선까지는 소반이라고 일컫는 혼자 밥 먹는 식사 문화가 일반적이었다. 같이 먹게 된 건 물자가 수달로 부족해지는 일제강점기와 인프라가 초토화된 한국전쟁 이후다. 다만 요즘은 대학이든 직장이든 점심시간 정도는 혼자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져 예전보다 나아졌다. 혼자 술을 마실 경우 알코올 중독 초기 증상을 의심하기도 하며 대개 혼자 다니는 사람의 반감을 갖는다. 내향적인 사람을 보면 이상하다며 성격을 고치는 걸 권유하거나 본인이 손발을 걷고 나서서 외향적으로 만들어주려고 하기도 한다. 요즘 젊은 세대가 다소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간다고는 하지만 아직 젊은 세대들도 혼자가 되는 것에 약한지라 모여서 밥 먹고 모여서 놀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 마시는 것에 더 강하다. 거기다 혼자 다니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인데 이러한 것은 내향적인 것과 외향적인 것과는 별개로 존재한다. 청년들은 클럽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장년들은 관광버스나 관광지에서, 노년들은 도시 내 공원에서 흔들어 제끼고 심지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도 춤과 노래판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한국인의 춤 노래에 대한 열정은 세대와 지역을 초월한 데다 게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 수많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등장하면서 노래와 춤에서 실력 경쟁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옛날 한국인들의 조상들도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이야기도 많은데 제창이나 사물놀이의 역사를 봐도 알 수 있다. 그 때문인지 한국인은 정하나의 문화가 아니라 흥이 많은 민족이라고 평가는 하기도 하지만 쌓인 게 많으니까 풀리는 게 아닌가라는 반론도 있다. 다만 뭐든지 참고 사는 것이 고대 한국인들의 문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행이 많은 민족이라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닐 것이다. 농담이 아니라 참고 살면 화병 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대개 남 눈치를 보지 않고 언더러 제끼는 중남미 지중해 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체면을 차리는 정서가 있지만 중세 유럽도 체면 문화가 강했다. 술을 마시거나 놀 때는 남 눈치 안 보고 신나게 노는 특성이 있다. 일상생활에서 그런다면 눈치를 주지만 놀 때는 때로 들썩이는 성향이 강하다. 김홍도의 무동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고 있다. 김홍도의 실험 시합하는 것을 구경하며 즐기고 있다. 김홍도의 활쏘기 당시에는 활쏘기도 놀이의 일종이었다. 김홍도의 고누놀이, 고누는 두 사람이 판에 말을 버려놓고 말을 많이 따먹거나 상대의 집을 차지하는 것으로 겨루는 놀이다. 신윤복의 쌍육산매, 남자와 여자가 쌍육놀이를 즐기고 있다. 쌍육은 남녀노소 함께 즐기던 놀이였다. 쌍육에서 사용하는 말투, 투어를 즐기는 모습. 현대 아이들이 즐기는 각종 놀이는 그 유래가 생각보다 오래된 것들이 정말 많다. 예를 들면 딱지치기, 구슬치기, 닭싸움, 숨바꼭질, 술래잡기, 말타기, 말뚝박기, 팽이치기, 거네타기 등은 모두 조선시대도 흔히 즐기던 놀이였다. 한국 전통놀이 중 가장 과격한 것 중 하나는 석전이다. 진명을 나누어 돌을 던지며 노는 것인데 사실 말이 노는 것이지 실제 전투를 방불케 할 정도로 죽일 듯이 던졌다. 매년 정월 16날 분에 사는 사람들이 부의 가운데로 흐르는 시내를 경계로 나누어 오른쪽과 왼쪽으로 돌을 던져 서로 승부를 결정하는데 한 해의 풍년을 점친다. 경호년 적을 톱을 할 때 모집하여 선봉에 삼았더니 적이 감이 나오지 못하였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